네, 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파이터! 오늘은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급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만 1,000억 원 가까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대로 외국인은 또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개인과 기관은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수급 화면에 붉은 빛보다는 지금 푸른 빛이 좀 많아서 부정적으로 좀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제 미국 시장이 보였었던 전강 후약의 모습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저는 우리나라 시장 오늘 이 정도 버텨주는 것은 굉장히 강한 힘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을 특히 이제 내일을 혹은 내일 모레를 도모할 수 있는 지금 이 기술적 조정 구간에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요. 저는 지금 당장 이 주체별 매매 동향에서는 좀 부정적인 흐름들이 나오지만 그래도 시장 전체를 봤을 때 이 정도의 수급 흐름은 아직까지는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밤사이에 애플발 경기 침체 우려가 나와서 그래도 또 우리 시장은 잘 버텨주고 있는 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종목별로 살펴보면 현재 외국인과 기관은 신성통상 등 이렇게 패션 섹터로 수급이 몰리고 있고요. 또 코스모화학과 한온시스템 등 2차 전지 섹터, 그리고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KG스틸, 철강주와 또 DB하이텍, 반도체주로도 또 이렇게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략하게 수급 동향을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우리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네. 첫 번째 라운드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신성통상과 휠라홀딩스가 만났습니다. 패션 섹터로 묶어볼 수가 있겠죠. 그쵸. 신성통상 또 스파 브랜드, 국내 스파 브랜드 맞습니다. 톱10 맞죠? 맞죠. 네, 톱10을 또 운영을 하고 있고 휠라홀딩스는 말이 필요 없는 또 그렇죠. 우리나라 전통의 패션 기업인데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개별주들이 움직이니까 당연히 이러한 종목군들이 지금 수급에 잡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뭐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은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온다면 사실 이쪽보다는 전기전자라든지 반도체 혹은 제약바이오 큰 테마들을 좀 말씀드렸겠습니다만 일단은 최근에 보면 거래대금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개별 테마주들이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의류 쪽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의류 같은 경우에는 올 초만 하더라도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던 상황에서 최근에 또 급격하게 이제 조정들이 많이 나왔어요. 신성통상도 휠라홀딩스도 뭐 이들 종목뿐만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뭐 FNF라고 하는 기업도 그렇고 한세시럽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 기점으로 다시 한번 바닥에서 이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투자자분들이 이제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것이냐, 혹은 없으신 분들, 그러니까 신규 매수를 고려하신 분들 리오프닝 관련해서 의류 쪽 우리가 지금 봐도 괜찮은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서요. 신성통상, 휠라홀딩스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해서 지금 이 두 종목들을 봐도 괜찮을지 또 이 두 종목 중에서 김태성 팀장님은 어떤 종목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승자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휠라홀딩스를 꼽아주셨는데요. 휠라홀딩스도 이번에 윈블던 오픈에서 또 후원하고 있는 선수들이 그쵸. 좋은 활약을 해줬는데 네. 휠라홀딩스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올해 굉장히 이제 스포츠 기준으로 봤을 때 딱 두 종목이 엄청나게 뜬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골프,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테니스. 제가 골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눈이 반짝거리는 걸 보니까 앵커님도 이제 골프를 좀 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무튼 골프에 이어서 테니스 열풍까지 불면서 이 휠라홀딩스라고 하는 기업의 매출은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만 판매고가 높으면 안 됩니다. 네. 의류 쪽은. 그러면 어디서 높아야 되느냐?
북미 혹은 중국 시장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높은 판매고를 좀 올려야 되는데 사실 이제 휠라홀딩스뿐만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뭐 신성통상도 뭐 FNF도 굉장히 좀 많이 팔리긴 했습니다만 중국에서 계속된 코로나19에 대한 부담감이 발목을 잡는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오프라인 매장을 좀 축소를 하면서 온라인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이며 어느 정도 이제 개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조금은 더 나아진 하반기를 좀 기대해 보자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데 자, 휠라홀딩스를 선택을 하고 신성통상을 선택하지 못한 이유 사실 오늘 거래량이라든지 차트 흐름을 놓고 보면 신성통상이 조금은 더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는 스파 브랜드에 조금 집중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스파 브랜드의 지금 단점이 뭐냐면 원자재 가격이 높아가잖아요. 그러면 스파 브랜드의 장점이 아무래도 이제 낮은 가격이잖아요. 근데 그 낮은 가격의 물건을 판다면 박리담회를 해야 되는데 원자재 가격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 스파 브랜드 관련 이 옷을 만드는 기업들은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저는 더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준으로 본다면 신성통상보다도 휠라홀딩스가 조금은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요소들이 더 많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대신에 일단 의류 전체적으로 전망적인 원가 부담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분위기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조금은 이 보수적인 혹은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추가 코멘트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신상통상이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갈 수는 있지만 또 스파 브랜드는 아무래도 원가 부담이 크기 때문에 휠라홀딩스가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요즘 정말 골프에 이어서 테린이 열풍도 맞아요. 정말 뜨거운데 그렇다면 휠라홀딩스는 목표가와 손절가는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휠라홀딩스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랜만이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거래량이 동반한 장대 양봉, 특히나 이평선 위로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모습이 한 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오늘 종가 1차 그리고 내일 혹시 쉬어간다면 2차 매수를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짧게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1차 목표가는 35,000원을 좀 제시를 드릴게요. 굉장히 좀 짧습니다. 그러니까 35,000원이라는 가격대 이상 올라가게 되면 물론 4만 원대까지 이제 봐도 괜찮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35,000원대 물량, 매물을 좀 소화해내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드려보면서 목표가는 35,000원, 대신 손절가는 27,000원. 굉장히 타이트하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휠라홀딩스였습니다. 패션 섹터에서 또 오늘 수급이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와 줬는데요. 네. 오늘 종가에서 1차 매수, 내일 조금 조정을 받는다면 내일 또 2차 매수 의견을 주셨고요.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7,000원으로 조금 타이트하게 가격 전략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격적으로 두 번째 라운드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이번에는 동훈 아나텍과 캠시스가 만났는데요. 자율주행 또 그리고 그쵸. 폴더블 폰 관련주 또 5G 관련주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테마와 많은 섹터에 엮일 수밖에 없어요. 동훈 아나텍, 캠시스도 일단 주력으로 하는 쪽이 이제 카메라 모듈이다 보니까 이 카메라 모듈 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1차원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모바일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율주행에 포함되어 이제 사람의 눈을 대신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동훈 아나텍, 캠시스 이뿐만 아니고요.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은 저는 조정 시에 충분히 매수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대신에 뭐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아무래도 이제 이 기술 경쟁력에서 좀 우위인 기업. 혹은 제품 가격이 낮은, 그러니까 원가가 낮은 상황에 처해져 있는 기업 위주로 저는 포트폴리오에 한번 담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동훈 아나텍, 캠시스,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어떠한 종목에 조금 더 이제 이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누가 될지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동훈 아나텍을 꼽아주셨는데요. 네. 카메라
모듈 관련 주 중에서도 동훈하나텍을 선택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동훈하나텍이 만드는 카메라 모듈은요, 모바일에 좀 많이 들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제품들이 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 특히나 이제 동훈하나텍 같은 경우에는 이 오토포커스 드라이브가 뭐냐면 우리가 카메라를 딱 켜고 어떠한 이 사물을 딱 집으면요, 네모나게 아마 뜨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인식하거나 사물을 인식하는 것. 그게 이제 자동적으로 그 포커스를 맞춰준다 그래서 이제 AF 드라이버라고 하는데, 사실은 2, 3년 전만 하더라도 프리미엄 라이더에만 들어갔었던 기술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조금은 이 가격이 낮은 중저가 제품에도 이 오토포커스 드라이버가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 지금 요 밑에 있는 OIS도 마찬가지입니다. OIS도 손떨림 보정 기능인데, 이 부분도 예전에는 이제 프리미엄 제품에만 들어갔다면 이제는 중저가 제품에도 많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과거보다 핸드폰이 많이 팔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저가 폰에 이 제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훈아나텍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안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보다는 뭐 하반기 실적의 턴어라운드를 한번 기대해보자 라는 의견 드려보면서 동훈아나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은 바로 동훈아나텍이다라고 하셔서 또 2차 라운드에서는 동훈아나텍을 꼽아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동훈아나텍은 가격적으로는 어떻게 참고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동훈아나텍은 최근에 시세가 굉장히 지금 좋아요. 기세가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나게 또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신고가 영역으로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12,000원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여기서 내려오게 된다면 7,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 시에는 손절해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동훈아나텍입니다. 동훈아나텍은 또 오늘 종가에 매수하시는 의견을 주셨고요. 목표가는 12,000원, 그리고 또 거래량이 받쳐준다면 신고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손절가는 7,000원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장에서 우리가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픽 종목은 코스모 화학을 꼽아주셨는데요. 2차 전지 섹터로도 오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그쵸. 상황인데 네. 또 전기차 시장이 요즘 커지고 있는 만큼 네. 또 코스모 화학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아마 이제 어제 미국 증시가 조금 흔들리다시피 이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지금 우리나라 지수 엄청 이제 집중해서 보고 계시는데,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오늘 더 있었어요. 바로 이제 신규 IPO 관련한 성일 하이텍이라는 기업의 IPO가 어제 오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엄청나게 지금 큰 흥행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성일 하이텍이 무슨 일을 하는 기업이냐? 폐배터리를 본업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LG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전기차 배터리가 당연히 1순위이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 그 배터리를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폐배터리 산업에도 당연히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코스모학을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만 뭐 MPC라고 하는 기업, 파워로직스라고 하는 기업, 대다수의 지금 폐배터리 관련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전기차 셀이라든지 전기차 소재 뭐 이쪽 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그동안에는 조금 소외받았으나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더 볼륨업 혹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 폐배터리 산업 관련한 기업들도 저는 모멘텀 충분히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코스모화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은 코스모 화학을 꼽아주셨습니다.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들어오는 만큼 코스모 화학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목표가랑 손절가는 어떻게 참고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코스모학이 오늘 정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종가에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22,000원까지 한번 더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15,000원이라는 가격대, 손절가 굉장히 짧죠. 그러니까 오늘 상승한 부분의 절반이 이탈이 되면, 그러니까 1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팀장님의 픽 종목은 코스모 화학이었고요.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5,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